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 ERP 도입의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은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 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BPR이 필요한 이유. 네, 업무 흐름 재설계,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정답이 정보보호를 위한 닫혀있는 업무 환경 확보. 닫혀있는 것 자체가 일단 틀려졌다.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닫혀있는 거 틀리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ERP 선택 및 사용 시 유의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요거는 4번. 현 시점의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현 시점의 프로세스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ERP의 도입 목적과는 사용 시 유의점으로는 조금 맞지 않아요. ERP는 BPR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혁신적인 부분, 프로세스가 재설계되는 부분에 조금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시스템 구축 절차 중 구현 단계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분석, 설계, 구축, 구현 4단계 순서 플러스 그리고 각 단계에 있는 것들 무엇인지 꼭 알아둬야 되는 문제였고요. 커스터마이징, 이거는 구현 단계에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정답은 1번이네요. ERP는 기능 및 일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로세스별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죠. 프로세스를 상당히 중시하는 게 ERP에 해당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인적자원 관리 활동에 미치는 주요 환경 중에서 기업의 인력 유지에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인데요. 요거는 인력 유지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인적자원 관리의 유지에 해당되는 노동조합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7번. 다음 직무 관련 용어 중에 직종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인데요. 직무 관련 용어는 이제 과업이라든가 직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이런 그런 용어들 자체도 많이 물어보는 쪽인데 요새 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좀 오랜만에 나오긴 했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직업이라고도 불리는 게 직종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원의 수만큼 존재하는 건 직위에 대한 문제죠. 직위. 그리고 직책상이나 직업상에 맡은 바 임무, 이게 직무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할당된 작업의 최소 단위, 이게 과업이었죠. 그래서 포인트 되는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직무 분석 결과를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및 기록한 문서로 직무 내용보다는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뤄서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직무 명세서구나. 이렇게 일쪽 직무 내용이 쪽에 포커스를 맞춘 건 직무 기술서고요. 인적 특성에 맞춰진 건 직무 명세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는 이렇게 잘 물어보는 문제죠. 잘 알아두시고요. 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네,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게 직무평가죠. 그래서 1번 보기 맞았고, 다른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다 맞는데 이게 틀렸네요. 이거는 직무평가 방법이 아니라 직무 분석의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는 요소법이라든가 서열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직무 분석하고 좀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10번. 다음에 직무 설계 방법 중에 직무 충실화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인데요. 직무 충실화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라. 책임,
책임이 늘어난다, 뭐 권한이 늘어난다, 뭐 자율성 부여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은 직무 충실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요게 가장 맞춰진 거는 요쪽입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어 이런 쪽에서 우리는 직무 충실에 대한 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건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거니까 직무 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3번에 대한 거는요. 직무 확대.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직무 확대고요. 네 번째는요. 요거는 팀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전체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게 팀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1번 문제. 다음 중 인적 자원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노동력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노동력 과잉 전략인데요. 자, 노동력이 과잉이 될 때도 있고요. 또 과소가 될 때도 있는데 이게 항상 전략적으로 이렇게 vs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죠. 이번엔 과잉이에요. 과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2에서 적합한 걸 찾는 거고요. 4번 다운사이징이네요. 다운사이징은 조직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줄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을 줄이는 방안이 다운사이징에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과소 관련된 대응 전략에 해당되고요. 과잉 대응 전략으로는 요 외에도 뭐 조기퇴직 시키던가 뭐 작업을 분담시킨다든가 뭐 일시 해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과잉 전략, 과소 전략 이런 것들, 부족 전략 이런 것들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데 정답은 1번이네요. 네. 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 우수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인데요. 유인하는 것은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는 건 유인하는 거고요. 모집이 된 상태가 되면 그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집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틀렸습니다. 2, 3, 4번은 맞는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로 인적 자원 중요성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라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도 이건 사람이 만든 거고 또 사람이 할 일은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라고 하고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2번 되겠고요. 네, 14번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용어는 미리 준비된 질문지 질문 항목에 따라서 면접자가 피면접자에게 면접하는 방식. 네, 미리 준비가 됐다는 거에서 우리는 구조적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구조화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정형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답으로는 구조적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맞는 말에 해당되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같이 보기에 나오면 틀리지 않고 맞추시면 되겠고요. 일단 14번 문제는 구조적 면접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다음 중 효과적인 인사고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고과 구성 요건별로 그 증대 방안을 제시한 것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건데요. 네, 요거는 정답은 3번. 수용성 증대에 대한 부분이네요. 요거는 고과 참여와 능력 개발한 고과 쪽하고는 상관이 많지는 않고요. 수용성 증대라는 거는 이제 인사 고과로 인해서 결과가 얻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인사적인 부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증대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과 참여라든가 능력 개발한 고과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사고과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다음 인사고과 요소 중에 근무 태도와 관련된 건데요. 자, 태도 쪽이니까 요거는 요거겠죠. 성실하고 활동적이고 근면하고 이런 것들이 근무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자, 다음 중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를 구성을 해서요. 개인과 집단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상 실제 문제. 여기 소규모 집단 팀워크, 경영상 실전 문제, 정해진 시간까지 해결 이런 거에서 우리는 액션 러닝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수성 훈련은 이제 너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집단을 이해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그리드 훈련은 격자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9.9형 리더를 생성하기 위한 게 그리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할 연기법은요 롤플레잉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 역할을 해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액션 러닝. 네, 그리고 다음 문제 18번 문제는요. 인사고과의 평가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설명인데요. 자, 적합한 거 네, 1번. 네, 타당성이 맞는 부분이네요. 네, 평가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요건 실용성이에요. 네, 그리고 정확하다라는 거는 이게 신뢰성이에요. 그리고 동의하는가에 대한 게 수용하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용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레인의 변화 과정 중 환경의 변화를 인지해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개방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려는 준비 단계인데요. 네, 준비 단계다 보니까 요거는 녹는 단계, 고정관념이 녹는 해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빙하고 네, 그 다음에 변화되고 순서대로 있네요. 다음 재결빙, 정착화 이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요. 준비 단계는 해빙, 녹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20번 문제.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용어는인데요. 자, 현재까지 직업상이 어떤 일을 해오거나 어떤 직위 직종을 맡아온 경험 또는 그 내용, 그리고 개인이 평생 동안 가지게 되는 경험의 과정 요거인데요. 요게 바로 경력이라는 거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21번. 다음 중 카페타리아식 복리후생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요거는 정답이 4번입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 선택적 복리후생제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말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최대의 단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다라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근로자를 전인적 인간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전인적 요거 균형된 산 요거에서 우리 홀리스틱 복리후생 제도구나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는 앞서서 얘기했던 카페테리아식 라이프 사이클은 연령대에 맞게끔 하는 거 2, 4번은 동일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문제 23번. 다음 중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대 사회보험은 사용자 근로자 균등분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4대 사회보험이 아니라요. 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하죠. 근로자가 납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은 다 이제 균등분할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말장난 같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근로소득의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네, 요거는 비과세 부분을 좀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이거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출퇴근 위에 차량을 제공받은 경우에 운임은 네,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차량 유지비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에 대한 것도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5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은 인데요. 자,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또는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이런 것들 네, 정기적 일률적으로라는 거에서 우리는 일단 게임 끝나죠. 동상임금 물어보는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평균임금은 이제 3개월간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를 나눈 게 평균임금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 잡고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6번 문제. 자, 다음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제시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알맞는 법적 용어를 찾는 건데요. 네, 요거. 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를 평균해서요.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초 제1항에 근로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 이게요. 네, 탄력적 근무시간제예요. 그래서 이제 업종이나 그런 특성상 바쁜 월이 있고 안 바쁜 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통해서 이렇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 근무시간제.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맞는 거예요. 네. 다음 27번 다음 소득세 과세 방법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네. 자, 납세자의 이배 네. 부동산 소득 관련된 이배 부사 근영기 예. 종합소득 종합과세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였고요. 다음 중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형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일반적인 형태. 네, 직업별로 노동조합 구성할 수 있고요. 산업별 노동조합, 그리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역별 요거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네요. 일반 노동조합에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일반 노동조합. 그래서 3번 지역별 노동조합은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가입범위나 가입 조건에 따른 거기 때문에 네, 조건에 따른 그런 걸로 보기 힘든 거라서 일반적인 형태라고는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형태 네 가지는 직업, 산업, 기업별, 일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단체교섭의 유형 중에서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산업별, 직업별 노동조합과 대표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사이 좀 크게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통일교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교섭도 약간은 포인트 잡아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다음 중 노동조합비에 조합비 납부 의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네, 그래서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고 급여 계산했을 때 미리 공지하는 거. 이거 체크오프. 요거죠. 자동이체 같은 느낌. 체크오프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는 거다. 라는 거였고요. 다음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중에서 노조의 통제력이 가장 높은 형태. 예. 요거는 이제 클로저드 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닫혀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가입이 되어야지만 채용도 가능하고요. 노동조합 탈퇴하면 바로 잘리는 게 클로저드 숍입니다. 바로 이렇게 좀 닫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배력이 높은 형태는 요거고,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오픈숍이고, 가운데가 유니온.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네,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용어인데요. 자,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일부러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거에 요거는 태업, 게으르게 하는 거죠. 게으르게. 태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 네, 단체 협약의 효력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에 대한 네, 이거는 규범적 효력입니다.
건 임금, 퇴직금, 상여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해고 등을 말하는 단체별 효력 중에 해당되는 규범적 효력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였어요. 참 안 나오던 문제였습니다. 네, 좀 당황하신 분들 있겠지만 뭐 이번 참에 아시면 되니까 뭐 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